인간과 기계가 같이 살아야 되는 세상이라면 둘은 어떤 관계를 가질까? 1950년도에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이 처음 도입됐었고 처음 한 30년 동안 사용했었던 방식을 지금은 룰 기반, 규칙 기반 인공지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기계에게 세상에 대한 법칙을 코딩을 해줬던 거예요. 뭐 고양이는 이렇다, 강아지는 이거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세상을 아무리 설명해도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1980년도였었죠. 기계학습이라는 개념이 소개가 됐습니다. 세상을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고 기계가 스스로 세상을 학습하도록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초기 기계학습은 사실 성공적이지 않았습니다. 기계를 학습시킬 만큼 데이터가 충분히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엄청난 사건이 하나 벌어졌죠. 기계학습 알고리즘이 업데이트됐고 인터넷을 기반으로 천문학적인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컴퓨터 기술들도 발달하다 보니 이 세 가지 트렌드가 합쳐져서 심층 학습, 딥러닝이라는 기술이 소개됐죠. 이제는 기계가 세상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이건 자동차다, 이거는 자전거다. 그리고 이런 기술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것을 상상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흥미롭게도 최근 인공지능 또는 최근 심층학습 방법을 사용하면 진짜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소개된 인물들 중에는 지금 가짜가 있습니다. 어느 얼굴이 가짜인지 구별 혹시 가능하시겠어요? 사실 지금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입니다. thispersondoesnotexist.com이라는 사이트에 가보시면 심층학습 방법으로 새로운 얼굴을, 인물을 그려주는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는 그렇지만 현실과 너무나도 비슷한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인물들은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일반인 얼굴 확률 분포로 만들어낸 가짜 얼굴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인들하고 매우 비슷하게 생긴 거라는 거예요. 제가 사실 최근에 해외 출장도 못 가다 보니까 너무 우울해져서 한 3-4시간 이거를 해본 경험이 있어요. 제가 이걸 3-4시간 해본 사람으로서 여러분들한테 아주 팁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그건 뭐냐면 꼭 화면을 캡처하셔야 돼요. 한 3-4시간 동안 수만 명, 수천 명의 인물을 만드시면 100% 제가 보장해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항상 꿈꿨던 이상형의 얼굴이 등장합니다. 저는 캡처하지 않았더니 그분이 다시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요즘도 매일마다 그 얼굴을 찾고 있는데 역시 진짜 인생하고 비슷하게 다시는 등장하지 않더라고요. 이런 최근 인공지능 기술은 불평등을 알고리즘화하지 않나라는 걱정을 많은 분들에게 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검색 엔진에 교수, 프로페서라는 단어를 치면 대부분 등장하는 인물들이 백인 남성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같은 검색 엔진에 흑인 청소년, 블랙틴이라는 단어를 치시면 대부분 감옥에 가 있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데이터가 이미 중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인터넷에 올린 데이터를 누가 올렸을까요? 확률적으로 선진국, 잘 사는 나라, 그리고 평화로운 나라 소비자들이 만들었겠죠. 그러다 보니 확률적으로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에는 편파성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편파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어진 인공지능 기술이 더 극단적으로 편파적인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기술로 물체 인식을 해본 겁니다. 건물을 보여주면 건물이라고 잘 인식하고 비행기를 보여주면 비행기라고 잘 인식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흑인 여성이 등장하면 고릴라라고 인식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또는 신부입니까? 하고 질문을 했을 때 인공지능 기계가 백인 여성은 신부라고 대부분 답을 하는데 인도 여성 같은 경우에는 춤추는 여자라고 대답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미래에 우리하고 함께 살아야 될 인공지능이 가진 세계관이 결국 중립적인 객관적인 세계관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거고 편파적인 세계관을 고스란히 우리는 기계들한테 물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다행히 조 씨는 건강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조 씨는 이제 대학교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조 씨가 기숙사로 떠나면서 이상한 얘기를 하나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집에 왔을 때는 클라라가 여기 없겠지? 넌 정말 최고였어, 클라라. 진짜. 무슨 얘기일까요?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책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변신의 내용은 그렇죠. 평범한 직장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레고 쌈사라는. 그리고 그레고 쌈사는 뭐 너무나 정말 반듯한 청년이에요. 또 본인이 가장 사랑하는 여동생이 있습니다. 여동생의 미래. 여동생은 나같이 고생하면 안 되니까 여동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정말 일만 하는 그런 청년입니다. 그런데 그레고 쌈사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본인이 벌레가 돼 있는 거잖아요. 이와 원인은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벌레가 되는 거예요. 아주 거대한, 아주 징그럽게 생긴 바퀴벌레 같은 모습일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의 외모는 벌레 같은데 내면의 그레고는 여전히 본인입니다. 그레고라고 알고 있고 그레고의 기억도 있고 그레고예요. 부모님들이 방에 들어와서 너무나 놀래죠. 아니,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징그러운 벌레가 있는 거잖아요. 너무 놀래는데 벌레가 얘기를 합니다. 너무 놀래지 마세요. 난 여전히 그레고입니다. 부모들은 안 믿죠. 그런데 부모들은 이해는 못하지만 이 상황을 외모로는 벌레인 저 무언가가 그레고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레고가 그렇게 사랑했었던 그 여동생이 부모들한테 얘기를 하죠. 저 징그러운 거 빨리 버려버려. 빨리 버려버려. 저는 클라라와 태양을 읽으면서 클라라가 약간 그레고 쌈사 같은 역할이지 않을까 싶어요. 모든 것을 여동생을 위해서 희생했던 그레고는 여전히 감정이 있고 기억이 있는 인간 그레고인데 외모가 벌레라는 이유 때문에 나중에 버려집니다. 비슷하게 클라라는 감정도 가지고 있고 지능도 있고 그리고 엄마는 딸과 대체하려는 계획까지도 사실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딸이 회복을 하고 딸의 행복이 클라라의 불행이 됩니다. 이제는 딸이 기숙사로 가기 때문에 더 이상 친구가 필요 없는 거예요. 클라라의 존재 자체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부유층 아이들의 좋은 친구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이제는 아이도 건강해졌고 좋은 학교로 갔기 때문에 클라라 자체의 삶의 의미가 사실 사라져버린 거고 클라라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덤덤하게 사실 받아들입니다. 고마워요. 그리고 나를 선택해줘서 정말 고마웠어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기계들이 버려진다면 정말 기계들이 클라라같이 덤덤하게 받아들일까요?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증기기관이 도입되면서 1차 산업혁명이 시작됐고 전기를 통해서 2차 산업혁명 그리고 정보기술을 통해서 3차 산업혁명이 시작됐고 이제 막 인공지능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네 가지가 서로 독립적인 게 아니고 두 개씩 묶여 있다는 거예요. 증기와 전기가 합쳐져서 1차 기계혁명이 완성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보기술과 인공지능이 합쳐져서 이제 막 2차 기계혁명이 완성되고 1차 기계혁명 때 만들어진 기계들은 인간의 육체적인 노동력을 대체하고 대량 생산했다면 이제 2차 기계혁명 때 만들어질 기계들은 인간의 지적인 노동력을 대체하고 또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거겠죠. 톨스토이가 전쟁과 평화 같은 책을 쓰기 위해서 몇 년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글을 쓸 수 있는 인공지능은 글쎄요, 전쟁과 평화 같은 이런 거대한 책을 1초에 100만 권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대량 생산이 가능한 기계하고 단 하나만 만들 수 있는 우리 인간하고 경쟁을 했을 때 사실 인간은 경쟁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미 하고 있는 모든 것들, 교육, 교통, 방송, 농업, 이 모든 것에도 인공지능이 포함이 될 거라는 겁니다. 미래 사회에서도 인공지능이 포함되지 않은 게 무엇일까? 저는 개인적으로 클라라와 태양을 읽으면서 이 책이 적어도 저에게 주는 핵심 질문과 메시지는 지금 우리의 모습, X에 인공지능이 포함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것이 핵심일 텐데, 처음에는 그냥 막연하게 X 더하기 AI 하면 이게 좋아지겠구나. X가 자동차라고 칩시다. 자동차에 인공지능이 포함되면 자율주행 자동차겠죠. 그러면 모든 교통, 모든 자동차가 엄청나게 좋아질까라는 상상을 하지만 사실은 조금 더 냉철하게 분석을 해보면 X 더하기 AI는 X가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X가 Y라는 다른 것으로 변종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간성 더하기 AI는 우리 인간이 AI 덕분에 글쎄요, 더 좋아지고 더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보다는 우리 인간 자체가 변종되지 않을까, X였었던 인류가 Y로 변하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우리는 인공지능이 막 등장하는,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의 터닝 포인트, 거대한 변곡점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그리고 대부분 선진국에는 4가지로 나눠지는 다양한 세대들이 같이 살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부모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2차 세계대전 또는 한국전쟁 이후에 태어난 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태어난 X세대가 있겠죠. 저 같은 사람은 X세대겠죠. X세대는 어렸을 때 우리는 디지털 기술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없었으니까. 성인이 돼서 디지털 세상으로 이주한 디지털 이민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겨우겨우 배워서 이용할 만큼만 우리는 디지털 기술을 이해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밀레니얼들이 존재하죠. 밀레니얼들은 디지털 기술과 매우 편하게 관계를 가지는 세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린 지금 10대겠죠. Z세대가 있습니다. Z세대는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무선 인터넷이 존재하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스마트폰을 경험했었던 세대입니다. 저희가 보통 신세대를 생각할 때 MZ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밀레니얼하고 Z세대를 모아서 이야기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이건 사실 정확하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Z세대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모, X세대 그리고 밀레니얼까지 저는 인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